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저도 CNC 종사자입니다. 일이 거의 80%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 1년, 2년이 굉장히 위기가 될 듯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CNC가 크게 경기를 안 타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CNC가 뭐냐 하면 이제 그 회전 선반이에요. 회전 선반. 네. 그러니까 이제 원통형으로 된 이제 돌아가는 선반이 있거든. 거기다가 이제 속을 깎는 거예요. 쇳덩어리 있잖아요. 예, 날이 돌아가면서 날이 회전하면서 이제 그 기계 안에 들어가는 기어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자동차 기어나 아니 기계 부속품 같은 것들을 이제 안에 깎아가지고 치수를 맞추는 거예요. 예, 그게 CNC입니다. 예, 쉽게 말해 이제 부품 가공이죠. 부품 가공. 가공이 깎는 거니까. 원래 가공 분야는 사실 일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뭐 이쪽 분야 일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 걱정은 안 했던 분야예요. 단지 이제 그런 거죠. 일이 힘들고 딱히 워라밸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힘든 것은 있었어요. 근데 일 걱정을 했던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일 걱정을 합니다. 일 걱정. 이쪽 분야가. 그동안 일 걱정을 안 했다가 최근에 와가지고 일이 없다. 뭐 잔업특권 없다. 이렇게 얘기한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이런 CNC 공장은 전국 8도에 널려 있습니다. 굉장히 널려 있어요. 근데 바쁜 공장도 있겠지만 일 없다고는 공장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유튜브 보더라도 그 CNC 쪽에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요즘 일이 없다 그래요. 일 따오기 힘들다. 일단 일이 없는 얘기는 이제 사장님께서 이제 일을 따오는 게 좀 여의치 않은 거죠. 보통 CNC 공장 가보면 사장님이 보통 영업을 하시거든요. 직원들은 이제 사장님이 받아오는 걸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일을 하고 보통 그런 식입니다. 보통 중소기업은 사장이 직접 영업을 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요즘 영업해도 일을 못 따오는 거예요. 이게. 예. 왜 그동안 많던 일이 지금 많이 없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좀 중국한테 많이 뺏겼습니다, 일이. 중국이 워낙에 단가를 싸게 해가지고 후려치다 보니까 중국도 요즘엔 가공기술이 우리랑 거의 비슷해요. 차이가 크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돈 주고 시키는 것보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시키는 게 더 싸고 좋다는 거죠. 예. 그래서 중국한테 일감 뺏기다 보니까 이제 일이 없는 거, 뭐 그런 것도 있고, 음, 두 번째 요즘에 좀 제조업이 많이 힘들다 보니까 이제 생산하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뭐 일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CNC 분야는 보통 평생 직업을 생각해요. 평생 직업. 평생 굶어 죽지 않는다. 이쪽에서 이런 말을 좀 많이 했었는데 요즘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이 80%준 거면 진짜 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이 80% 줄었다는 얘기는 일단은 잔업특허는 거의 안 한다 보십시오. 잔업특허는. 보통 이제 가공 쪽은 잔업이 거의 기본적으로 꼭 있습니다. 한 일주일에 3번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격주 출근이 기본을 합니다. 격주 출근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2주에 한 번씩은 이제 토요일에 출근하는 거죠. 예. 왜 그러냐? 보통 이런 가공집은 납기가 빡빡해요. 그래서 납기 맞추려면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오라벨이 이제 안 되는데 요즘에 오라벨이 너무 잘 되죠, 이게. 사실 근데 가공제에서 일하시면 아시겠지만 이 오라벨이 좋다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수당을 못 받기 때문에 이제 기본급만 받는 거죠, 기본급만. 보통 이런 가공 쪽은 기본급에다가 전업특급 포함해가지고 돈을 좀 받는 건데 요즘에는 이제 잔업특근하기 별로 없다 보니까 기본급만 받아요. 기본급만 받으면 장난컨대 한 200한 초중반밖에 안 될 겁니다. 예. 그리고 기본 근무에도 시간이 남아 돌 겁니다. 일이 많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장기에 실수 없이 돌아가야 되는데 공장기에 돌아간 시간보다 이제 노는 시간이 더 많은 거야 이게. 폰만 찍는 시간이 더 많은 거야. 어디 보면 좋은 것 같죠. 일 없네, 한가하네, 유튜브나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일이 바쁘면서 차 유튜브 보는 게 낫지. 보통 이런 가공 분야는요, 좀 일 노하우가 있는 분은 설렁설렁합니다 이게. 보통 하나 소재 물려 가공하는데 시간 좀 걸리거든. 그러면 이제 기계 딱 세팅하고 소재 놓고 가공하는데 시간 걸리니까 끝날 때까지 이제 스마트폰 거치대 세워놓고 유튜브 좀 봤다가 끝나면 소재 꺼내고, 예, 에어로 털어내고 다시 옮기고 다시 집어넣고, 예, 소재 물리고 돌리고, 요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하면 중간중간 땀이 나니까 그때 뭐 유튜브 본다고 딴짓거리 하는데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부담이 돼 이게. 사장님 눈치도 보이죠 이게. 예. 그래서 지금 이 가공 분야 일하시는 분들은 좀 눈칫밥 많이 먹을 것 같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또 이직도 안 돼 이게. 우리 공장 일이 없으니까 다른 데는 일이 많을까? 다른 데는 일이 없어요 이게. 다른 데도. 그러니까 보통 우리 쪽 일이 없으면 공장에 다른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이게. 근데 문제는 그냥 당장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나중에 나아질 거냐, 아니면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될 거냐, 이게 문제죠. 만약 이런 불경기, 이런 일이 없는 상황이 겨울이 지나고 나서 봄이 되어도 똑같다면 그땐 정말 난감하죠 이게. 거기다 우리나라 또 분위기 안 좋은 게 자동차 쪽이 이제 생산 물량이 또 미국 쪽 가게 되면 그만큼 자동차 소재에 들어가는 부품 이제 생산할 것도 많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외주를 줄 것도 많이 없어. 보통 이제 이런 인가공 공장은 외주를 많이 받는단 말이죠. 외주를. 예. 근데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자동차가 생산이 안 되고 안 팔리면 외주 받을 물량도 많이 없어요 이게. 예. 보통 이런 자동차 공장 주변에 이런 CNC나 MCT가 많아요. 물론 다른 이제 소재도 있겠지만 보통 CNC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자동차 부품입니다. 자동차 부품. 그래서 자동차 공단 주변에 이런 CNC나 이제 MCT 공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앞으로 봐야겠지만 뭐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일을 또 그만두면 안 돼. 이게. 다 없으니까 때려치워야겠다 이런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저런 가공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청춘을 바쳤습니다. 저게 당장 몇 달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적게는 5년, 뭐 길게는 15년 이렇게 하신 분이 많아. 그러니까 저거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네. 그래서 나이도 먹었기 때문에 뭐 다른 분야 가기도 좀 그래요 이게. 아무래도 제조업 쉽지 않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서 반도체, 자동차, 조선을 제외하고 모든 업계가 힘들다고 하는데 진짜구나 라고 적어졌습니다. 진짜죠. 그러면 뭐 엄살 부린 줄 알겠습니까? 그나마 이제 선빵하는 게 자동차, 반도체, 조선인데 반도체는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 크게 휘청거리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반도체가 사이클을 많이 타긴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그나마 반도체는 그나마 괜찮은 게 지금 램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거의 뭐 램 같은 게 우리나라에 그 반도체 회사들이 꽉 쥐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컴퓨터 필요하신 분들 램 많이 필요하잖아. 램 들어갈 때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반도체 적은 올해는 솔직히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다른 곳이지. 자동차는 여태까지는 괜찮았지만 앞으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 뭐 자동차도 뭐 갑자기 막 안 좋아진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서서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대 기아차 다니는 분들도 많이 불안해요. 왜냐, 이제 현차 같은 게 많이 미국에서 공장을 만들면 사실 국내 공장의 힘이 엄청 약해집니다. 엄청나게 약해져. 이미 미국 부지에 이제 그 사람 없이 굴러가는 로봇 공장을 만들기로 해놨잖아요.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이게. 이 시간 문제거든요. 이거 만들어지는 순간 이제 더 이상 미국으로 수출할 차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배 타고 나갈 차가 없어. 그리고 전기차도 우리나라에서 안 만들어.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제 돌아가는 공장 내수 말고는 없어요. 근데 앞으로 내수가 받쳐줄까 이게?
앞으로 사람들이 자동차를 그냥 무턱대고 많이 살까요? 안 살 것 같은데, 올해부터. 그래서 뭐 당장은 괜찮겠지만 앞으로 봤을 땐 전망은 좀 어둡습니다. 조선은 그나마 좀 배가 팔리니까 조선 쪽 일이 있는데, 근데 조선이 문제가 뭐냐면 일은 있어요. 일은 있는데 대우가 안 좋아요. 이게 일은 많은데 막상 급여나 이제 그런 일하는 환경 자체가 안 좋습니다. 조선은 약간 옛날 방식이에요. 일하는 방식이. 예, 보통 이제 시대가 발전할수록 생산 환경이나 근로 환경이 좋아져야 되는데 조선은 똑같습니다. 2000년도에 그 초반에 일했던 방식이하고 지금하고 똑같아. 배 만드는 방식. 그래서 위험해 이게. 위험한데 그렇다고 옛날처럼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야 이게. 예. 그래서 조선 쪽에 이제 일하려고 왔다가 노동 환경을 보고 급여가 생각보다 낮다는 것을 알고 이제 잠깐 하고 그만두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나머지 업종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아요. 석화도 안 좋고 철강도 안 좋고 2차전지도 안 좋아요. 네. 전자도 안 좋아요. 다 안 좋아 그냥. 네. 그러니까 지금 모두 얻기 힘들다는 것은 아마 올해 채용을 많이 안 할 거라는 거죠. 사람은 많이 안 뽑는다는 거죠. 왜냐면 일할 것도 많이 없는데 사람 어떻게 뽑습니까? 다 인건비인데.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많이 안고 있는데 오히려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줄이려고 할 것이지 이제 새로 뽑는다. 뭐 뽑게 하겠죠. 사람이 비면 뭐 몇 명 뽑게 하겠지. 근데 제 생각인데 아마 대규모로 뽑는 경우는 많이 없을 것입니다. 한 번에 몇백 명씩 채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네. 대규모 채용은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공장이 잘 돌아가서 예, 뭐 이 공장을 짓거나 설비를 늘릴 때, 공장을 확충할 때, 그럴 때 사람 많이 뽑습니다. 근데 요즘 이 제조업 돌아가는 상을 봤을 때는 뭐 설비 투자를 할 기업들은 없습니다. 설비 줄였으면 줄였지. 가동을 중단했으면 중단했지. 이제 와가지고 뭐 돈 더 벌겠다고 공장 설비도 늘리고 라인도 늘리고 그런 기업들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들립니까? 지금 기업들 분위기 안 좋은데. 괜히 뭐 투자해가지고 돈 썼는데 만약에 회수한테 못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많은 기업들이 좀 몸을 많이 사릴 겁니다. 그래서 채용 인원도 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쟁은 치열하겠죠. 예. 아마 올해부터는 아마 생산직 같은 건 이제 뭐 채용 나오면요. 아마 전쟁이 펼쳐질 겁니다. 대규모 전쟁이. 예. 뭐 현대기아가 아니더라도 뭐 괜찮은 최강회사 나오잖아요. 그 경쟁률이 한 100대 1이 아니라 300대 넘어갈 것 같아. 분명히. 예. 앞으로 더 바늘 구멍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힘든 상황이니까 현실 직시하시고요. 그리고 뭐 중소기업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일단은 뭐 다녀야겠죠. 잘 참고 다녀야겠지. 일단은 뭐 특별한 계획 없이 절대로 함부로 그만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일단 뭐 경기 안 좋아도 일단 붙어 있으세요. 예. 일단 돈 아껴 쓰고 예.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방법이 없으면 일단은 남아 있어야 됩니다. 예. 남아서 좀 경과를 봐야 됩니다. 아무튼 올해 시작부터 쉽지 않은데 다들 잘 이겨내시고 기운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